독일은 2039년까지 유럽 최강 군사력을 가지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은 군사력 투자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4월 22일에 독일 국방부는 유럽에 대한 책임이란 제목의 35페이지 분량의 군사 전략을 공개하며 나토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국방부는 독일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빠르게 강화하고 병력과 전력을 확대,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기가 2039년입니다. 굉장히 시기가 묘하긴 한데요. 아무튼 독일이 제시한 계획이 어떤지부터 보자고요. 이번에 독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 전략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계획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안보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는데요. 이때까지 독일은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군사적 역할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 전략도 독자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나토의 흐름에 맞추어서 방위 전략을 계획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군사 전략은 국가 차원의 전략 명시를 해놔서 아예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러시아를 독일과 유럽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판단했을 때 2029년 전까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억지력 강화와 동맹 방어에서 독일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곤 했죠. 그리고 군사력 측면을 보면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약 18만 5천 명 수준인 병력을 26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비군도 약 20만 명 규모로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병력 증가가 아니라 전시 동원 능력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평시 병력만으로는 현대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시 빠르게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보와 정찰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성, 드론, 전자전 자산 등 정보 수집과 분석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전쟁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는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함께 강화합니다. 단순 방어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상대 핵심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방향입니다. 이건 독일 군사 전략이 훨씬 더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적인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인공지능, 무인기 같은 첨단 기술 도입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병력 숫자보다 기술 격차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 방산 기업들은 드론, 무인 수상정,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바로 예산입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전년 대비 25%나 늘려 1,080억 유로, 하나 약 185조 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 헌법을 개정해 국방 예산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대 국화를 전제로 한 결정입니다. 지금 독일은 병력, 기술, 산업 예산까지 모든 요소를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우선 1단계는 2029년까지입니다. 즉각 전투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지속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35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나토 목표에 맞춘 전 영역에서의 전력 확충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바로 2039년까지인데 혁신 기술과 미래 전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군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39년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주도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죠. 지금 독일 군사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미국의 변화입니다. 독일은 이번 문서에서 미국을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필수적인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미국의 전략 중심이 더 이상 유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심은 서반국 그리고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 중동 개입, 글로벌 해상 패권 유지 이쪽에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유럽 방어에 투입되는 미국의 힘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굉장히 냉철한 결론을 내립니다. 유럽은 이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 인식이 이번 전략의 중심입니다. 나토의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 자체의 군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여기서 독일이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입니다. 산업 기반, 기술력, 재정 여력 모두 유럽 최상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나토 내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리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독일은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독일군은 나토 작전의 일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독일은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을 전제로 계획을 짭니다. 즉 미국 지원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이 현실하면 유럽 안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미국 중심 나토에서 유럽 중심 나토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독일이 서게 됩니다. 이건 군사 문제를 넘어 정치 질서까지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독일이 군사력까지 장악하는 순간 유럽 내 의사결정
국가협정 구조도 독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유럽의 자립이라는 표현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당장 독일은 2022년 이후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이후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 방산기업들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탄 생산을 10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인메탈은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무인 수상정의 시리즈 생산을 공식 개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연간 약 200대를 생산하며 향후 수요에 따라 연간 1000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라인메탈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은 현재 징병제 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성인 남성에게 사전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요, 17세에서 45세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려면 모병기관인 연방군 경력센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은 냉전 때부터 있긴 했지만 2011년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사문화되었는데 이번에 부활한 것입니다. 또 바스티안 에른스트 예비역 협회장은 청년층 인력 부족을 우려한다면 인구 피라미드 반대편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비군 나이 상한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독일의 움직임을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존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훨씬 공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도 너무 급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쟁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 분위기상 군사력 확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발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전역에서는 병역제도 개편과 징병 가능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수만 명 규모의 인원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왜 우리가 다시 군대로 가야 하느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제한, 신체 검사 의무화 같은 조치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아예 병역 거부를 준비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그런데도 독일 정부의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고 미국의 유럽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개정까지 하면서 국방 예산의 제약을 풀었고 병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군사력 확대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커질수록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은 지금 내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사 강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이 다시 군사력을 키우고 유럽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과연 유럽은 더 안전해질까요? 문제는 역사입니다. 과거 독일이 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때 유럽은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충돌이 반복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독일은 그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변 국가들이 느끼는 경계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으로서는 독일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한 유럽의 군사 강국이고 영국 역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토 내에서 독자적인 군사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군사력까지 앞세워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면 내부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보다 견제가 먼저 작동한다면 유럽은 외부 위협보다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